새벽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희정 후보의 그 페이스북 네. 메시지 때문에 새벽에 뭐 온라인상이 들썩했다고. 들썩 정도가 아니었죠. 뭐 문재인 캠프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보니까 명종님도 거기 가서 뭐 한삽 뜨시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안희정 후보의 그 글 뭐 사람 질리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저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고 뭔가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폭발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은 안희정에게 늘 미안해하고 있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감정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차피 문재인과 안희정은 한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안희정은 팀은 달라도 뭔가 좀 보호해줄 걸로 또는 서로 간의 그 우호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을 떠나가지고요.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맹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친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수도 없이 막 모여들고 있는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울컥했다라고 저는 보고 전략이었다고 그러면 가장 최악의 전략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고 가라앉고 하는 것을 잘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말처럼 문재인 가서 뜬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까고 폭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경선 투표가 시작된 날 그런 메시지가 떴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럼 안희정이가 되게 억울하겠네 하고 안희정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겠네. 어디까지 뭐 하자는 거지? 자기들끼리 감정이야. 자기들끼리 감정인 거고. 경선이 막 이상하게 막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그 뉘앙스로만 글을 띄우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래도 난 문재인이 좀 껄쩍지근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희정 찍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그래서 한번 투표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선 투표 시작. 우선 오늘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시군구에 250개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 그러니까 선거인단 신청할 때 그 온라인 투표를 할 것인지 현장 투표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잖아요. 현장 투표하는 분들이 투표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지금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민주당 경선 투표 관련 추정 파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앙일 후보가 보도한 건데 그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는 기자들 없겠니? 무슨 뭐 엠바고네 뭐네. 지금 이게 아직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구의 투표소가 250개인데 여기에 지금 전체 오늘 전체라고 나온 것이 지역이 52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총 득표수가 11,865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아 두고 있다가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봉인하는데 선관위와 각 후보자들 참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마다 각 투표소에 있는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캠프에서 취합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뭐 서울 같은 데는 들어있지도 않고 아까 말한 250개 중에서 약 50개 지역밖에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아까 좀 전에 키워드에서 말했던 안희정 전략이었다면 실패였다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무리한 시정일 수 있는데 이게 특정 계층만의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게 전체 지역이 다 결과가 나오고 등등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 여론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경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퍼센트는. 그런데 여기서 안희정 후보의 퍼센트만 한 10% 정도 빠지는 상황을 보면 패북 사건이 좀 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숫자를 정확히 말하거나 그러면 선거법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가 약 3분의 2 정도 득표를 하는 것 같고요. 퍼센트로 보면. 근접해요.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합쳐서 3분의 1. 그 3분의 1 중에 3분의 2를 이재명이 3분의 1을 안희정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굳어진다고 하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경선은 2위 싸움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외에 다른 지지자분들은 2위로 가서 결선에서 없는다는 게 전략이겠지만 사실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1위가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위를 한 후보가 이 정치적 자산이 엄청나게 생기는 부분. 서로 간에 화합만 잘한다면 정치적으로 반대파가 되기도 하지만 대선 후보만큼의 거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력의 기회고요. 흔히 말해서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내에. 그리고 그 정도 여론을 그러니까 얻은 후보를 당선된 후보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공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2등 후보가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이라서 명령님 투표하셨죠, 근데? 네, 투표했습니다. 현장 투표 가서 권리당원 투표했고요. 누구 찍으셨어요? 넘어올까? 뭐 아니요, 저는 뭐 찍었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어때요? 땡 처리해 주, 삐 처리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띠버님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그 잘생긴 분.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자, 어쨌건 간에 민주당 경선이 지금 시작됐고요.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제가 일정 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달력을 한번 써놓으세요.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달력을 쭉 보면 다음 주 화요일 바른정당이 후보가 나옵니다. 남경필, 유승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요즘에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또 홍준표와 김무성이 만나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연병할 것 같아 진짜. 아니 잘못됐으면 정권 내주는 게 낫지. 아이고. 아니 다 나와야지. 단일화 하면 안 되죠. 바른정당에 생각 있는 후보라면요. 당선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존재감만 과시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의 대결로 지금 압축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홍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진태는 거의 뭐 조폭 수준이지만요. 무슨 후보자 토론회 같은 거나 있으면은 김진태를 연호하는 사람들이 용팔이 거의 용팔이 조폭처럼 몰려온다고 해요. 자, 다음에 3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선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50% 미만 득표하게 되면 8일 날 다시 최종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날은 국민의당 후보가 뽑혀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와 함께 5정당의 후보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4월 9일 날은 공무원들이 이 선거에 나가는 공무원은 사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으로 나갔었죠.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직을 야당이 안 뺏기려고 꼼수를 쓰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15일 날, 4월 15일 날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대선 바로 직전인 8일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4주가 안 되네요. 공식 선거운동이. 3주 하고 이틀 정도. 다음에 25일 날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재외국민투표 기간이고요. 5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투표 날입니다. 투표 날 당장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고요. 이제 시민의 눈이 투표하면 감시 잘해 주시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매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되면 두 수구정당의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그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주면은 후보자 등록하고요. 그 다음 주면은 재국민투표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전투표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TV 토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도 토론하고요. 국민의당도 토론하고요. 바른정당도 토론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 오직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만 나오는 것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요. 관심도 없는데 뭘 토론까지 보고 앉아있겠어요. 재미도 없는 거를. 유머감각이 출중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쏘를 하지 않는 한 허경영을 그냥 대령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광주에서 경선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공개적으로. 순회 경선. 그 순회 경선이 딱 시작되는 날. 그래서 그 순회 경선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할 겁니다. 근데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호남에서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긴 했는데 과반이 안 되는 일이 이 경우의 수도 있고요. 두 번째, 2위를 노리고 있는 이재명과 안희정이 호남권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 계속 가잖아요. 광주에서도 3월 24일 날 금요일 날 광주 MBC에서 이 후보자들이 나오는 토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 1위가 또는 2위가 결정이 되면은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두 후보의 다른 지역, 영남과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 거센 도전을 직면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결선 투표 가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겨버릴 거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경우가 하나 생기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점하긴 했는데 2위가 되는 후보 쪽이 기세를 올릴 수가 있죠. 야, 너 뭐 새누리당 쪽 지지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로는 꽤 나오는 듯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경선을 해보니까 내가 위였네 하고 이재명 후보가 목소리에 힘을 줄지, 아니면은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박빙으로 따라잡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아예 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로만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저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초반 기세를 누가 띄우느냐에 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되면서 선거판이 재밌어진다는 건 뭐 다이나믹해진다는 뜻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보기 아슬아슬한 거.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재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책임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어떤 세력이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검증한다는 명목하에 어떤 후보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겁니다. 약점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후보가 뽑히면 그 후보는 새누리당류에 의해서 국민의당에 의해서 계속해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마타도 가짜뉴스까지 돌겠죠. 뭐하러 그런데 우리가 미리 감정 소모해 가며 이재명을 까고 문재인을 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제 방송에서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최대한 제가 편집을 해주면서 어떤 균형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무슨 누구누구를 옹호하는 발언, 누구누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죠.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언론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시군구에 250개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 그러니까 선거인단 신청할 때 그 온라인 투표를 할 것인지 현장 투표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잖아요. 현장 투표하는 분들이 투표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지금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민주당 경선 투표 관련 추정 파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앙일 후보가 보도한 건데, 그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는 기자들 없겠니? 무슨 뭐 엠바고네 뭐네. 지금 이게 아직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구의 투표소가 250개인데 여기에 지금 오늘 전체라고 나온 것이 지역이 52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총 득표수가 11,865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아 두고 있다가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봉인하는데 선관위와 각 후보자들 참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마다 각 투표소에 있는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캠프에서 취합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뭐 서울 같은 데는 들어있지도 않고, 아까 말한 250개 중에서 약 50개 지역밖에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아까 좀 전에 키워드에서 말했던 안희정 전략이었다면 실패였다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무리한 시정일 수 있는데, 이게 특정 계층만의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게 전체 지역이 다 결과가 나오고 등등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 여론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경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퍼센트는. 그런데 여기서 안희정 후보의 퍼센트만 한 10% 정도 빠지는 상황을 보면 페북 사건이 좀 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숫자를 정확히 말하거나 그러면 선거법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가 약 3분의 2 정도 득표를 하는 것 같고요. 퍼센트로 보면 근접해요.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합쳐서 3분의 1. 그 3분의 1 중에 3분의 1을 이재명이, 3분의 1을 안희정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굳어진다고 하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경선은 2위 싸움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외에 다른 지지자분들은 2위로 가서 결선에서 없는다는 게 전략이겠지만, 사실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1위가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위란 후보가 이 정치적 자산이 엄청나게 생기는 부분, 서로 간에 화합만 잘한다면 정치적으로 반대벽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희정 후보의 그 페이스북 네. 메시지 때문에 새벽에 뭐 온라인상이 들썩했다고. 들썩 정도가 아니었죠. 뭐 문재인 캠프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보니까 명종님도 거기 가서 뭐 한삽 뜨시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안희정 후보의 그 글, 뭐 사람 질리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저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고 뭔가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폭발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은 안희정에게 늘 미안해하고 있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감정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차피
문재인과 안희정은 한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안희정은 팀은 달라도 뭔가 좀 보호해줄 걸로 또는 서로 간의 그 우호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을 떠나가지고요.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맹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친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수도 없이 막 모여들고 있는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울컥했다라고 저는 보고, 전략이었다고 그러면 가장 최악의 전략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고 가라앉고 하는 것을 잘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말처럼 문재인 가서 뜬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까고 폭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경선 투표가 시작된 날 그런 메시지가 떴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안희정이가 되게 억울하겠네 하고 안희정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겠네. 어디까지 뭐 하자는 거지? 자기들끼리 감정이야. 자기들끼리 감정인 거고. 경선이 막 이상하게 막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그 뉘앙스로만 글을 띄우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래도 난 문재인이 좀 깔짝지근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희정 찍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그래서 한번 투표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선 투표 시작. 우선 오늘 22일